92세 현역 의사가 장수하고 싶다면 발과 겨드랑이부터 살피십시오라고 조언한다면? 여러분은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최근 연구들은 실제로 발과 겨드랑이의 건강 상태가 우리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리며 전신 혈액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해독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즉, 이 두 부위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면 신체 전반의 기능이 향상되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하는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수하는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발과 겨드랑이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이요법 없이도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우리 몸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김민준 박사의 삶과 활력의 비밀. 흔히 나이가 들면 활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92세의 김민준 박사님은 여전히 현역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박사님은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열정마저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말처럼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손으로 일기를 쓰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쌓여 뇌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수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인생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기대되는 일이 있는 삶과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부터 무언가를 시작해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자극되고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삶을 즐기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의 초석. 발 관리. 제2의 심장을 깨우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발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의 균형과 자세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발병 위험이 낮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심장과 뇌 기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얼마나 걸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세가 나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발 근력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발의 아치, 발바닥의 움푹 팬 부분, 가 무너지면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신발 선택과 꾸준한 발 스트레칭을 실천한 사람들은 자세가 개선되고
어깨 및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발 관리가 미래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발바닥에는 전신장기와 연결된 반사구, 흔히 혈자리라고 불리는 지점,가 분포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은 내장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발바닥에 움푹 파인 부분을 지압하고, 피로 회복에는 발뒤꿈치 마사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이완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목욕 후 가볍게 발바닥을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발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맨발로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잔디밭이나 모래사장 위를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신경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맨발 걷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낙상 위험이 낮고 발 근육이 더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건강은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중한 발을 아끼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발 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 발 건강은 별로 신경 써본 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 건강을 소홀히 하면 전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인해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작은 상처를 방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약 50%가 어떤 형태로든 발 관련 합병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발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목욕 후 발바닥, 발가락 사이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작은 상처나 부기, 변색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건조한 발은 갈라지기 쉽고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매일 저녁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있는 신발도 중요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나 쿠션감이 없는 신발을 계속 신으면 발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저림이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발의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빈도가 약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발 깔창, 인솔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심코 신는 신발이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족욕이나 발 마사지를 생활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앱솜 솔트, 황산 마그네슘을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근육 이완과 함께 심리적 안정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앱솜 솔트 족욕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발의 부종이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발이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겨드랑이 건강, 잊혀진 해독의 중심지. 겨드랑이는 그냥 땀나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에 불필요한 독소가 쌓여 부종이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적절한 림프 마사지를 통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신체 회복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는 컨디션 난조의 원인이 겨드랑이 림프 순환 문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팔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 순환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팔을 크게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가벼운 아령 운동은 겨드랑이 주변 근육을 자극하여 해독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의식적으로 움직여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겨드랑이 마사지를 습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손을 사용하여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거나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3분 정도 겨드랑이 마사지를 2주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약 70%가 어깨 결림이나 부종 완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신진대사도 활발해져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데오도란트 사용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발한 억제제에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땀샘을 막아 신체의 자연스러운 해독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데오도란트나 미네랄 파우더 등을 사용하여 땀 분비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땀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겨드랑이 건강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몸속부터 개운해지는 상쾌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림프 마사지, 면역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건강 비결. 림프 마사지는 미용 관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는 림프 마사지의 한 단면만을 본 것입니다. 사실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의 회복 능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림프액은 혈액처럼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체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어 부종이나 피로감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만약 쉽게 피로를 느끼신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겨드랑이, 목, 쇄골 주변과 같이 림프절이 밀집된 부위를 부드럽게 쓸어주거나 가볍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극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은 목과 어깨 주변 림프가 정체되기 쉬워 두통이나 눈의 피로감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하루 5분 정도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의 약 80%가 몸이 가벼워졌다, 어깨 결림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5분 투자로 몸이 편안해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림프 마사지의 또 다른 장점은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피로 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실제로 전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림프 마사지는 훈련 후 회복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거나 다리 안쪽, 서해부를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부종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 운동량이 적은 분들에게도 적극 권장하는 건강법입니다. 더불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림프액의 약 9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마사지 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폐물이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마신 사람들은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피로하거나 몸이 자주 붓는다면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속부터 변화하는 건강함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 지금 점검하세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단축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뇌가 활성화되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특별한 즐거움이나 목표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방치하는 것 또한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약 30%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잠시나마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최근 마음 편히 쉰 적이 언제였더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립감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이 약 50%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곧 신체 활동량 감소와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건강 장수의 중요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식생활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발효식품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채소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질환 및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건강 장수를 위한 식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식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고 거창한 비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과 겨드랑이처럼 평소 소홀하기 쉬운 부위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목표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